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오늘은 옥순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옥순이란 사람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노골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사람인 걸 안 들키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하는 우리도 처음 옥순을 봤을 때와는 달리 이상하게 답답하고 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번 화에서 상철과 슈퍼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보여준 옥순의 모습은 정말 대박이었죠. 이런 데이트를 하게 된 상철 입장에서 과연 마음을 접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상철을 끊어내기 위한 데이트가 아닌 오히려 더더욱 집착을 하게 되는 데이트가 아니었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옥순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삼각관계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옥순이라는 인물이 그려내는 말과 행동의 괴리, 그리고 그 괴리 속에서 상철과 광수가 어떻게 서로 오해와 기대를 키워나갔는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옥순은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싫어한다. 예의 없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옥순은 관계 윤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필요 이상으로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감정의 선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꼭 이런 말을 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꼭 피해자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옥순이 저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가장 오랫동안 어장에 묶어둔 당사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상처 주기 싫다면서 왜 결정을 안 내리지? 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희망 고문을 할까? 근데 옥순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냥 모순이다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옥순의 복잡한 내면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 옥순은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분명 알고 있었어요. 옥순의 1순위는 영수, 2순위는 광수, 그리고 상철은 명백히 그 아래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감정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짓고도 그걸 상대에게 언어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상철의 끝없는 집착과 애원, 그리고 시청자들이 불편해질 만큼 길어진 감정의 혼란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옥순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느냐, 아니면 감정 처리 능력이 부족했느냐예요.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즉 감정의 책임을 끝까지 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옥순은 상철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희망이 꺼질 듯 말 듯한 지점을 계속 지켜줬다는 거죠. 상철이 수차례 옥순에게 다가왔었어요. 말을 걸고 기다리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펼쳐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매번 반복되는 동안 옥순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정리해주는 것. 하지만 옥순은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상철에게 반대로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슈퍼데이트였는데 옥순이와 상철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슈퍼데이트하고 나면 결정한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상철에게 기회가 있다. 둘째는 자신에게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두 번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첫 번째 약속만 더 강하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상철은 데이트 이후 더 큰 확신을 얻었고 보고 있는 우리는 더 답답해졌고 그리고 옥순이 싫어한다는 바로 그 상처와 예의 문제는 더 크게 확대되었던 거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옥순은 상철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닌가? 말로는 상처 주기 싫다면서 실제 행동은 더 아프게 한 게 아닌가? 정확하죠. 옥순은 자신의 감정적 가치관과 행동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이 가시화되는 방식이 바로 희망의 연장, 즉 상철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이 싫어하는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해자 위치에 서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과 단절의 순간을 피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상처는 더 커지고 길어진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철의 입장으로 보면 옥순의 희생자다, 불쌍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다른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생각을 해주고 싶은데 상철 역시 이 상황에 깊이 연루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철은 분명히 옥순이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수많은 신호를 받았음에도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상철은 그래도 혹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번만 더 말 걸어보면 이라는 방식으로 희망을 스스로 증폭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말 그대로 상철에게 옥수는 연예인인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상철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쁘다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데 이건 계획된 말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감탄이라는 거죠. 인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만 폭발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이를 보세요. 상철은 아직 많이 어려요. 현실 연애 경험의 깊이도 충분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상철은 옥순이라는 인물에게 한 번쯤은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과하게 심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철은 불쌍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감정의 게임판에서 제대로 젖을 만큼 젖은 사람이다. 원하는 만큼 가까이 가봤고 방송에서만큼은 실제 연애하는 것처럼 할 거 다 해보고 그러니 결과가 양보다는 음이 컸다고 해서 불평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자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니까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본인 이성적 판단도 바르게 못하면서 영자 자존심을 건드는 행동 또한 무조건 잘못한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이 만든 함정에 본인이 빠지는 꼴이랄까? 어쨌든 오늘 옥순과 상철에 대한 내용을 결론으로 수렴해 봅시다. 옥순은 상철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철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철은 희망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희망을 현실보다 크게 키운 사람인 거예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처는 깊어지고 희망은 무의미하게 연장되고 감정의 책임은 붕 떠버린 채 아무도 그걸 온전히 떠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는 우리는 불편해해요.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옥순뿐인데 왜 안 하냐?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상철뿐인데 왜 못하냐? 그 답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는 연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명확해요. 옥수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통해 상철에게 상처를 줬고 상철은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보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둘 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스스로 만든 감정의 구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관계는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두 사람이 아직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동시에 품어볼 만큼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 둘은 꼭 알아야 해요. 희망은 연장될수록 상처가 되고 상처는 미룰수록 크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사람이 바뀌고 방송이 바뀌고 상대가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옥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선입니다.